자 이제 G라이트, 즉 이제 그 픽셀이 덱스버퍼에 작성되는지 여부를 이제 제어하는데, 기본은 원래 이 깊이를 그려있는 텍스처에 넣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불투명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꺼줘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옆에다가 그 밑에다 써주면 돼요. 자, 오늘은 숙제를 낼 거라서 좀 나머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G 라이트 오프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투 사이드 제대로 안 그리고 있던 게 제대로 그리게 되겠죠.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트랜스페런트 쉐이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입니다. 거기 밑에 이제 G테스트, 덱스테스트 실행할 방법을 묻는데, 이 항목은 이제 이전 픽셀과 현재 픽셀을 이제 비교해서 어떻게 그릴지 수행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픽셀이 겹쳤을 때 이거를 앞에 그릴지 뒤에 그릴지를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리스 이퀄 겹치게 되면은 이제 숨기거나 그리지 말거나 이렇게 이제 보통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글을 사용해서 제어 가능하게도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나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번에 그 쉐이더가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랑 다르게 몇 가지 추가된 게 있던데, 오프셋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 그리는 걸 조금 디테일하게 좀 더 손볼 수 있게도 이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퍼티 창에서 그냥 이 값을 추가해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물론 이거는 변수 타입만 프로퍼티에 선언해주고 쉐이더 계산했을 때는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Q가 똑같을 때인가요? 어떨 때 하겠님, 어떨 때 말하는 건가요? 보통 Q가 똑같을 때는 보통 유니티가 알아서 이제 하는데, 애매한 데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반투명 쉐이드끼리 겹쳐 있을 때, 투명 유리창에 투명 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럴 때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렌더 큐를 바꾸거나 렌더 큐를 조정하거나 할 때 수정을 해야 됩니다. G라이트, 예, 큐가 똑같을 때, 일단 반투명의 경우에는 G라이트를 꺼주는 게 맞죠. 이제 반투명이니까 무조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메쉬 뒤로 가려져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무조건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이상하겠죠. 자, 이런 경우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오페이크랑 다른 거는 이제 그대로 G테스트로 보통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거는 이제 원론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겹쳐가지고 안에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에. 그래서 얘는 이제 반투명이면서도 뒤에 거는 이제 안에 거는 불투명,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둘이 겹쳐 있는데 그 앞에 또 뭔가 또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좀 골치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렌더큐는 컴퓨터 그래픽스가 가지고 있는 좀 하나의 이 원론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자, 오프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R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멀티 샘플 안티얼러싱이라는 게 이제 그 MSA라는 거거든요.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알파 마스크 OP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뭐냐면은 MSA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렌더에서만 사용을 하고, 엔티얼리싱 처리를 하게 될 때 이 알파 채널에 있는 텍스처들은 AA를 먹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알파2 마스크라는 걸 켰을 때는 알파 채널에 대한 것들은 알파 채널에 있는 텍스처의 경우에는 이 알파 채널에 있는 값을 가지고 AA를 먹인 것처럼 보여주는 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VR을 할 때, VR 쪽에서 특히나 이 알파 테스트 사용을 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해 가지고 안티얼리싱을 적용하는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쉐이더 코드에 대한
기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여기 보다시피 기본 예제 코드가 있고요. 자, 요걸 한번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잘 안되시는 분들은 이거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한번 저장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쉐이더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 가렸는데 이렇게 무조건 앞에 그리고 있죠. 원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자, 리시컬로 바꿔줘야 되고요. 이걸 이제 무조건 always 하게 되면 무조건 그리니까 오브젝트가 겹치든지 말든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했던 코드가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 기본 쉐이더 코드까지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특히나 그 매터리얼 쉐이더 그래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비주얼 스크립팅에 익숙하신 분들은 특히 이 알파 블렌드 즉 이제 반투명 처리에 대한 것들에서 이렇게 옵션 많은 거는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이런 그 반투명 이제 이 메쉬드 그러니까 이 메쉬드 처리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게 원래 반투명이라고 하는 게 3D 그래픽스에서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되는 이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진도를 계속 나갈까 아니면 질문을 받을까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궁금하신 거 빨리 물어보세요. 자, 블렌드 예. 두 개인 게 왜 두 개가 뭐예요? 자, 소스 알파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그 타겟이다 그랬죠. 네. 소스는 텍스처의 알파 값, 어. 데스티네이션은 이미 이제 백그라운드에 그려진 픽셀 값. 그러니까 얘가 그리고 있으면은 뒷면에 이미 그려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 줌이 사라졌어. 네. 자, 처음에는 조금 안 익숙하겠지만은 한 번 더 보시면은 그냥 올 거예요. 오늘 처음 봐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블렌드 오퍼레이션은 그냥 반투명, 그러니까 오페이크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반투명일 때 그 이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겹치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겹쳐 나가는 그리게 되니까 이제 그것들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거고요. 솔님 오프셋에서 팩터가 무엇이냐고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프셋에서는 이제 겹치는 픽셀 처리하게 될 때, 잠깐 이거 내가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할게요. 저도 이거는 마냥, 뭐랄까, 오프셋은 이제, 여기, 그러니까 팩터 및 유닛 파라미터 두 개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뎁스 오프셋을 지정, 팩터는 폴리곤의 X 또는 Y축 기준으로 최대 기울기 스케일값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팩터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스케일 안에서 이제 그려지느냐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 나도 좀 헷갈린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팩터는 그 기울기값, 오프셋은 그 시작값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렌더 큐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유니티는 내부에서 2500번까지는 특별하게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정렬을 해주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 버전부터는 렌더 큐를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릴리님 그러니까 이제 보통 트랜스페런트 기본은 3000번이라고 보통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이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이펙트들 중에서도 맨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3000-3001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를 더해주거나 뭐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 어떻게 쓰이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매터리얼에서 여기 프롬 쉐이더에 아니면은 여기 트랜스페어런트에 직접 번호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지금 트랜스페어런트 플러스 1로 되어 있죠. 아니면은 이 코드에서 여기 렌더 Q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솔님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always를 끄고 리스 이퀄로 만든 다음에 겹쳤을 때 이게 생각보다 저도 확인해 봤을 때 T가 생각보다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자, Y요.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여기 이제 팩터 값, 요 값에 따라 가지고 그려지는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프셋은 그려지는 유닛 값이구나. 팩터 값에 따라 가지고 그려지는 요 순서가 이게 틀려지더라고요. 이러면 더 안 보일라나? 네. 원래 이렇게 겹쳤을 때 메쉬가 겹치는 구간에서는 원래 이렇게 잘려가지고 당연히 이제 안 내야 되는데 그려지는 그 기준값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빼주거나 이런 거고요. 이 유닛은 여기서 판정하는 그 기준인 것 같은데 지금 요 값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긴 하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어쨌든 이쪽은 아주 디테일하게 웬만한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경우다 보니까 이런 옵션들을 제공한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옵션은 지금 요 유닛은 아마 계산하는 그 기준의 그 반경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특정하게 겹쳤을 때 뭔가 조금 더 그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불가피할 게 그 겹쳐지는 그걸 조금 더 이제 메쉬를 이동시키지 않고 좀 더 그려 나갈 때 그런 이제 오프셋 그 시작값을 조금 바꿀 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라님은 이해되셨어요? 무엇이요? 그 블렌드 오퍼레이션.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 번 더 보세요. 복습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도민 씨가 지금 저기 유튜브 채팅창에서 계속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은 원원 같은 경우에는 에디티브 즉 이제 겹쳤을 때 되게 밝아지는 효과 때 많이 쓰이고 있고 트랜스페어런시 알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알파에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할 때 그냥 그렇게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블렌드 모드는 알고 있는데, 네. 그 두 종류인 걸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그 SRC랑 DST. 아, 그거는 그래서 그냥 좀 복잡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트레디셔널 요 6가지 값 요것만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오호. 블렌드 오퍼레이션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인텔리전스 적용 안 되는 거는 저도 묻고 싶어요. 왜 쉐이더는 이렇게 안 해주는지. 이거는 저기 라이더도 안 해주고 비주얼 스튜디오도 안 해주는데 뭐 불가피하게 그냥 C 언어랑 다르게 아마 그냥 빌트인 언어라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시는 분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저도 좀 쉐이더 짜는 굉장히 많은 수의 TA가 이 인텔리전스 지원되는 걸 되게 많이 원합니다. 렌더 큐랑 G테스트랑 G라이트 차이는 뭔가요? 렌더 큐는 그리는 순서를 이제 정의하는 거고요. G테스트는 이 뎁스 버퍼에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예요. G테스트 끄게 되면 무조건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G테스트는 이 픽셀이 겹쳤을 때 어떻게 그릴 건지를 정하는 거고 G라이트가 이 뎁스 버퍼에 쓰느냐 안 쓰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자, 몇 가지 인텔리전스가 있긴 하다고 저도 얼핏 듣긴 했는데 일단 다 유료고 이래가지고 안 쓰고 있긴 하고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그냥 쓰게 돼요. 저는 이거 사용할 때 그냥 픽셀을 사용을 합니다. 아니요, G라이트랑 G테스트랑 별개예요. G테스트는 픽셀 겹쳤을 때
무조건 이제 이제 오브젝트끼리 겹쳤을 때 무조건 합니다. G 테스트는 알겠는데 G 라이트는 잘 모르겠네요. G 라이트는 말 그대로 이 뎁스 버퍼 즉 그 뎁스 버퍼에 이제 쓰냐 안 쓰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라 설명을 해야 되나? 어쨌거나 그 깊이 버퍼에 쓰기 때문에 이게 임의로 이게 날아가게 돼요. 근데 G 라이트를 끄게 되면은 무조건 다 그려버리게 되거든요. 렌더 큐보다 G 테스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 같은 렌더 큐? 네, 그렇죠. 근데 렌더 큐는 이제 그 3D 공간상에서 뭐가 뒤에 있냐 앞에 있는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거고 G 테스트는 이제 그 픽셀이 겹쳤을 때 먼저 그리냐 안 그리냐 그에 따라 다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진행할 건데 제가 꼭 부탁드릴 말씀 예습은 필요 없지만은 복습은 꼭 해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주 훨씬 재밌습니다. 4주 중에 절반 왔어요. 반 왔으니까 자 다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